안녕하세요, 한슬입니다. 이번 PDK2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국민 공동 식생활 지침 9가지와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식생활 지침 9가지 들어보셨나요? 한수가 함께 배워볼까요? 첫 번째는 쌀과 잡곡, 채소, 과일,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자입니다. 곡류 섭취량과 쌀 소비량이 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의 권장 섭취량도 38.8%밖에 못 미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육류의 1일 섭취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육류만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류의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 섭취 시 노화 촉진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곡류, 채소, 과일의 식물성 단백질 섭취 시 사망률이 감소하며 노화 예방이 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아침밥을 꼭꼭꼭 먹자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늦잠, 전날 과식을 해서 체중 감량 등의 이유로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중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침밥을 먹어야 할까요? 먼저 뇌에 영양소를 공급하여 뇌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식사를 거르는 습관은 과식을 유발하기도 하며 체중 증가의 원인이랍니다. 여기서 한술이 말해주는 건강한 아침 식사하기 꿀팁! 먼저 아침 식사는 최소 하루 에너지 권장량의 4분의 1 정도는 섭취해야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적게,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당질 형태인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입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에너지 섭취량과 지방 섭취량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 걷기 실천율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신체 활동을 늘림으로써 우리 몸은 심박수와 혈압 감소, 호흡기관의 향상, 체지방 감소, 행복감 증진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입니다. 이 지침은 한술의 영양닥터 중 자극적인 식습관에서도 소개하였는데요. 하루 나트륨 상한 섭취량은 2g이지만 대부분의 음식들은 2g을 넘거나 2g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물을 적게 먹거나 식품의 영양성분표에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고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하루 음료수 섭취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음료 속에 함유된 카페인은 과다 섭취 시 이뇨작용을 초래하고 수분 손실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속 수분은 약 70%나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도 하고 조금이라도 소실 시 생명에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하루 2리터는 마셔줘야 한답니다. 여섯 번째는 술자리를 피하자입니다. 우리나라 주류 섭취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중 15.1%는 위험할 정도로 마신다고 합니다. 건강한 주류 섭취하는 습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 종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술만 먹는 습관보다는 반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술을 마실 때는 음료나 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본인의 주량을 인지하고 먹는 습관이 필요하죠. 일곱 번째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입니다.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식중독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로는 조리도구인 도마나, 칼, 흰주 등을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는 씻어 먹는 방법, 다 먹은 음식은 냉장 보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실천율은 11년도에 비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물기를 짜서 버려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필요한 만큼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덜 나오겠죠. 8번째는 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을 즐기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식량 자급률이란 국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양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50% 미만으로 우리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도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사를 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원인 등에 의해 우리 식량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농사를 위한 지원의 확대, 농경지 보존, 농업기술의 개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를 늘리자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외부 활동이 활발하고 독식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하는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족과 식사를 과연 왜 해야 할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자연스러운 소통을 만들고 외식에 비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기 전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식습관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이는 식습관은 체지방과 체수분, 근육이 함께 빠져나가 요요 현상이나 폭식을 초래한답니다. 다음으로 외식을 선호하는 식습관은 각종 성인병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이지 않은 식습관은 과식하는 식습관으로 이어져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답니다. 바쁘더라도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은 꼭 필요해요. 한술과 함께하는 푸드케이트 이번 주제 어떠셨나요? 식생활 지침 9가지와 올바른 식습관을 함유하기 위해 한술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건강한 식습관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